맛있는 공부, 든든한 공부가 여기 있습니다. 자반 공부. 네, 어느덧 벌써 97반이네요. 네, 벌써 제가 97편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올리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서로 좀 의지를 하면서, 여러분 저를 의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의지했거든요. 의지하면서 오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벌써 바이러스 5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바이러스 얘기를 하면 보통 많이 나온 단어가 병원체라는 단어입니다. 병원체. 병원체가 뭔가요? 라고 하면 뭐 병원? 뭐 하스피털에 있는 물체? 병원에 있는 물체?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만 그렇게 이해했나요? 보통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닌 거고요. 한자 뜻이 다르죠. 이 병원체의 뜻은 어, 질병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물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만들어내는 물질, 그걸 병원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러스는 병원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지난번 이제 4편에 이어서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 어떻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 가는지 한번 과정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편을 마저 말씀을 안 드려서 3편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바이러스가 붙어서 숙주세포에 붙어서 이제는 침투를 한 다음에 탈외곽을 하는데, 이때 그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감싸고 있는 이 캡시드라는 딱딱한 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숙주세포 효소 등에 의해서 녹고, 그 다음에 뭉쳐있던 핵산이 좀 풀어지면서, 근데 이 핵산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세포질이나 핵으로 이동합니다. 숙주세포 안에 있는 핵이죠. 숙주세포 안에 핵. 세포질이 보통 학생들이 이 세포질을 굳이 깊게 고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면 세포질 잘 모르더라고요. 세포질이 뭐 세포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세포 있죠. 여기 세포 아니잖아요. 안쪽에 그냥 여기 액체로 차여져 있는 이 부분, 그냥 이 비어있는 부분, 좀 비어있다고 보여지지만 액체로 차여 있겠죠. 이 부분을 전체를 통틀어서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 안에 있는 물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포질은 어떤 특정한 알갱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풀어져 있는 핵산은 세포 안에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들어왔으면 바로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드디어 중요한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 중요 물질만 복제하면 안 되죠. 바이러스 전체가 하나 부서졌으니까 다시 겉옷이라든가 뭐 외피 같은 걸 만들어야겠죠. 그 성분, 주로 재료인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핵산은 핵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고요. 핵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의 대표적인 게 바로 DNA와 RNA가 있습니다. 그렇죠? DNA가 있으면 DNA를 복제하는 거고요. RNA 있으면 RNA를 복제를 합니다. 근데 복제를 할 때 내 바이러스 자체 도구, 재료를 쓰는 게 아니고 숙주세포에 있는 재료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숙주세포에 있는 재료들은 자기 세포에 있는 걸 복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남의 거 해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숙주세포에 있는 중화효소, 즉 뭐 유전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도와주는 물질, 화학물질 이런 걸 중화효소라고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전사라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뭐 전사가 워리어 뭐 이런 그런 전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틀에 찍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예시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붕어빵 틀이 있어야 붕어빵을 찍어낼 수 있죠. 그쵸? 즉, 붕어빵을 먹기 위해서는 붕어빵 틀도 필요합니다. 즉, 사람 입장에서는 붕어빵도 중요하고 붕어빵 틀도 중요합니다. 즉, 이 전사랑 과정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이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가. 그걸 토대로 컨트롤 V를 하기, 또 다른 내 다른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어, 내 중요한 물질이 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틀 역할을 하고 그 틀을 토대로 붕어를 찍어내듯이 똑같은 유전 물질을 찍어내는 과정을 전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보이시죠? 막 뭐가 뭐 mRNA가 있고 뭐 리플리케이션, 이건 뭐 복제라고 하는 건데 복제도 이루어지고 뭐 이건 전사입니다. 전사. 네, 전사라는 과정도 이루어지고 크게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 말고요. 우선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되면 핵이나 세포질에서 핵산이 복제되겠죠. 예. 남의 걸로, 남의 재료를 가지고 예, 붕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붕어빵 틀을 가지고. 붕어빵 틀은 자기가 바이러스가 가져왔고, 예, 남의 재료를 이용해서 붕어를 만드는 겁니다. 붕어빵, 붕어가 아니죠. 붕어빵. 동시에 중요 물질을 만들었으니까 그 물질을 덮을 수 있는 캡시드 아시죠? 캡시드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 동시에 세포질에서 캡시드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는 바깥으로 나갈 궁리를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일명 조립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유전 물질 따로 있고 캡시드 따로 있고 외피 따로 있으면 그 바이러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 물질을 보호하지 못할 텐데 다시 원래대로 조립을 해야겠죠. 그리고 조립하고 이제 조립하고 나서 또 필요한 단백질, 바이러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또 만들어내는 과정을 성숙 단계라고 합니다. 비리온 어셈블리. 비리온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성숙한 완벽한 뭐 바이러스 모양을 비리온이라고 하죠. 비리온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캡시드 속으로 중요 물질을 감싸고 있는 겉에 껍데기죠. 안쪽 그 보석같이 생긴 거 1편을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1편. 자, 속으로 핵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 단백질도 당연히 이제 만들어지고요. 근데 또 이런 물질이 세포 내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바이러스는 뭐 나가서 이 세포박을 숙주 세포박을 나가서도 예, 만드는 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지만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완벽하실 때까지 계속 만들어내야죠. 자, 만들어냈으면 드디어 마지막 탈출하는 거죠. 네, 릴리즈라고 하는데 이제 뭐 방출이라고도 합니다. 바이러스 입자가 숙주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때 나가는 과정이 뭐 여러 단계가 있지만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세포막을 파괴하면서 방출한다. 즉 세포막을 파괴하면 숙주세포는 죽는 거예요. 그쵸? 나쁜 바이러스죠.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세포막 성분을 이용해서 자신을 에워싸면서 뭔가 보호덮개 역할을 숙주세포한테 얻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계속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나가든 탈출은 하게 됩니다. 결국 뭐 숙주세포한테는 뭐 안 좋은 일이죠. 자, 이렇게 증식을 했습니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만들어냈지만 숙주세포는 큰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꼴까닥하죠. 그런데 과연 정말 꼴까닥 할까가, 지금 물음표가 파란색이죠. 정말 숙주세포가 꼴까닥 할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보통은 바이러스가 방출되면서 숙주세포를 파괴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대부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부셔서 숙주세포가 죽기도 하지만 바이러스가 복제 시 탈출은 했는데 숙주세포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있는데 그 숙주세포에 남겨놓은 물질이 여러 물질, 또 단백질이네요. 왜냐면 바이러스는 대부분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남겨놓은 단백질 때문에 우리 몸이 그 숙주세포를 내 몸에 있는 세포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에서 바깥에서 들어온 세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세포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세포가 죽기도 합니다. 결국 어떻게든 죽기도 하네요. 그쵸? 결국 숙주세포가 죽나 보네요. 근데 이런 숙주가 이제 대표적인 게, 자, 뭐,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숙주, 이 바이러스가 그냥 주로 들어가는, 예, 들어간 장소가 바로 원숭이, 박쥐 또는 뭐 인간의 세포를 숙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 이 나쁜, 이게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천연두 바이러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천연두 바이러스는 인간을 숙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간한테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인데, 이 인플루엔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로 새끼리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조류, 새한테만 가는 전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변종이 생겨서 발음이 안 되지. 발음이 새네요. 네, 아무튼 새에게서 인간으로 전염이 옮겨진 겁니다. 아,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고로 뭐 천연두 바이러스는 인간만 숙주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으로 퍼지기가 어렵죠.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만 잘 관리하면 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동물끼리 가는, 뭐 전염된 거 뭐 괜찮다 치는데 막 동물한테 갔다가 인간한테 왔다가 하면은 숙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진짜 차단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게다가 아까 물음표, 이제 이게 제가 파란색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를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바이러스가, 이 원숭이라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죠. 여기서 다른 인간이라는 그 종한테 전염이 되면서 돌연변이 생길 때 파괴력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계속 내가 살아가야 할 숙주를 계속 파괴를 한다면, 그렇다면 바이러스 자신은 결국 계속 자리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숙주를 조금 덜 아프게 하는 상태에서 오래도록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숙주세포가 죽는 것만 아닙니다. 그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한동안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도 엄청 퍼졌죠. 돼지한테. 그쵸? 이거 지금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이 열병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바이러스 이름도 돼지열병 바이러스입니다. 영어로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 비루스, 뭐 바이러스라고 읽기도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랍니다. 멧돼지, 돼지가 영어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아무튼 돼지에서 열이 나는 바이러스다, 뭐 열을 내는 바이러스, 이렇게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DNA를 유전 물질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떤 수용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모든 종에 다 붙는, 모든 세포에 다 들어갈 수가 없죠. 딱 수용체끼리 맞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용체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해서 감염되는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뭐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냥 이렇게 막 매장을 했죠. 땅에다 묻었었죠. 안타깝게. 참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100% 치사율입니다, 진짜. 그렇단 얘기는 걸린 돼지는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숙주가 부족할 때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전염이 되다가 멈출 겁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돼지들 중에서 흑멧돼지, 다양하네 아무튼 강멧돼지, 순멧돼지 속 이런 멧돼지들한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숙주 세포가 다 죽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이렇게 기생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파괴는 하지 않고 오래도록 지내면서 자기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이런 숙주를 일명 자연 숙주라고도 합니다. 자연 오래도록 그 한 종족, 한 종 안에서 계속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남는 숙주를 자연 숙주라고 합니다. 즉, 이런 자연 숙주들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숙주 세포를 그렇게 심하게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공부하면 바이러스를 완벽히 없애긴 어렵죠. 하지만 바이러스 이런 특징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바이러스는 걸렸지만 좀 덜 아프게 어떻게 하면 덜 다치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자, 바이러스는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말씀도 드렸고요. 바이러스는 이렇게 뭐 원리 구조를 배워도 결국 아직까지 치료가 어렵습니다. 치료가 어렵고 전염 속도도 엄청 빨라요. 세포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 몸 세포가 수십억 개인데 그걸 막 다 들어가서 그 증식을 하니까 우리 몸 세포가 아프죠. 그래서 병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손 씻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면 마스크나 장갑 착용을 해서 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도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안 되면 면역을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 면역은 어떻게 강화시키냐? 운동, 건강한 식사, 올바른 잠,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 좋은 생각 많이 하면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많이 생겨서 바이러스 들어와도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나쁜 뭐 우리 몸에 말고 다른 물체가 항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항원이 들어왔을 때 막아준 세포가 바로 이게 이 세포인데 바로 B세포라고 합니다. B, A, B, C 할 때 B 또는 뭐 림프구라고도 합니다. 이런 세포가 외부의 침입자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이거는 적혈구, 이거는 혈소판 사진입니다. 이거는 T셀, 우리말로 뭐 T림프구라고도 합니다. 이런 모양이 아니고요. 이렇게 3D 컴퓨터로 이렇게 색을 입힌 겁니다. 이런 세포들이 네,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이런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이 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